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 몰 농도, 표준 용액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은 농도의 연장선입니다. 용액 물키기, 용액 혼합하기, 그리고 마지막 농도 전환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셋 다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영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용액 물키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물키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물키다 같은 의미로는 희석시키다, 농도를 연하게 하다가 있습니다. 즉 용액 물키기 이꼴 용액 희석시키기, 용액의 농도를 연하게 하기.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몰농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몰수입니다. 내가 이미 만들어진 용액의 몰농도를 줄이고 싶어요. 용액 물키기는 묽은 용액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진한 용액을 가지고 농도를 낮춰서 묽은 용액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 표준 용액 만들기 실험 과정을 거쳐가지고 묽은 용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진한 용액을 이용하여 묽은 용액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용액의 몰 농도를 낮추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녹아있는 용질을 줄이는 거죠. 즉 녹아있는 용질을 석출시키든 뭐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빼내는 겁니다. 그럼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드니까 농도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용액의 부피를 늘리는 겁니다. 근데 용액의 부피를 늘릴 때 용질의 몰수도 같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액의 부피를 늘린다 이꼴 물을 첨가한다, 용매를 첨가하는 증류수 첨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점심, 저녁을 먹으려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근데 라면을 끓이는 과정에서 물 조절을 잘못해서 라면이 너무 짜졌어요. 그래서 이거 못 먹겠어. 좀 싱겁게 만들어야 돼.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은 뭐예요? 이미 녹아버린 용질을 건져냅니까? 라면 스프 다 녹아있는데 숟가락으로 떠진다고 떠져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녹아버린 용질의 몰수를 변화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짠 라면이 있다면 여기에 뭘 부어요? 물을 부어가지고 농도를 연하게 하죠. 그게 바로 용액 물키기입니다. 그래서 용액 물키기라고 대놓고 문제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증류수를 첨가하는 과정이 나왔다. 아, 용액 물키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증류수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용질도 추가로 넣어버려요. 그건 용액 물키기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증류수를 첨가시키면서 부피가 늘어날 때만 용액 물키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용액 물키기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용액 물키기, 증류수를 첨가하는 과정에서는 용질의 몰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몰 농도랑 부피는 무슨 관계를 만족할까요? 반비례 관계를 만족할 겁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실험 과정을 보고 부피가 몇 배가 됐네? 그럼 몰 농도는 몇 배가 됐겠구나, 이렇게 예측해 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몰 농도랑 부피가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용액에 내가 증류수를 첨가해서 부피를 2배, 3배, 4배 늘렸습니다. 그럼 용액의 몰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부피 변화가 나와 있을 때도 있고 몰 농도의 변화가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몰 농도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감소했다. 그럼 부피가 2배, 3배, 4배로 증가한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몰 농도랑 부피의 반비례 관계를 이용한다.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거를 공식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공식을 이용하는 거냐? 우리 몰 농도에서 배웠잖아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몰 농도랑 부피의 곱으로 계산한다. 근데 지금 실험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증류수를 첨가해서 용액을 물키는 과정에서는 용질의 몰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질의 몰수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식을 쓸 수 있냐? 물키기 전 용액과 물키고 난 뒤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물키기 전 용액의 MV와 물키고 난 뒤 용액의 MV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식을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액 물키기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접근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몰 농도랑 부피의 반비례 관계를 이용한다. 두 번째, 몰 농도랑 부피의 곱이 일정함을 이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에도 반비례 또는 공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푸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주로 선호하는 방법은 몰 농도랑 부피가 반비례한다를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농도 파트에서 나오는 용액 물기기의 경우에는 저걸로 계산하나 요걸로 계산하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영상 중화 적정을 보시면 중화 적정 과정에서 용액 물기기 이 과정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럼 그때 해석할 때에는 요거보다 몰농도랑 부피 반비례 관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평소에 계산할 때도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요거 공식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예제를 보면서 어떻게 물기기 공식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반비례 관계를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몰 농도 NaOH를 이용하여 0.1몰 농도 NaOH 200ml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용액의 몰 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일단 이 실험 과정을 설계를 해보면요. 일단 최종 부피를 20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200ml의 부피 플라스크가 필요하겠죠. 그럼 200ml 부피 플라스크에 진한 용액을 취해서 넣습니다. 진한 용액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끝까지 증류수를 채워서 막에 맞고 흔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때 포인트가 있죠. 정확하게 0.1몰 농도의 용액을 만들기 위해선 진한 용액을 얼마나 취해서 넣어야 될 것인가.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몰 농도의 변화가 나와 있죠. 몰 농도가 몇 배가 됐습니까? 몰 농도가 20분의 1배가 됐죠. 그럼 몰 농도랑 부피 반비례니까 몰 농도가 20분의 1배가 되려면 이 과정에서 부피는 몇 배가 됐을 것이다? 20배가 됐을 것이다. 그럼 20배가 돼가지고 200이 됐다는 건 처음에 내가 사용한 진한 용액의 부피가 몇이다? 10ml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몰 농도가 몇 배가 됐어요? 20분의 1배. 그럼 부피도 20배가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요 화살표 이렇게 가면은 요거는 20분의 1배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겠죠. 여기가 20분의 1배네? 그럼 요렇게 가는 것도 20분의 1배. 그래서 NaOH 몇 ml를 사용했다? 10ml를 사용했다. 요게 첫 번째 반비례를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곱이 일정하다를 이용하려면 여기에 있는 부피를 예를 들어서 뭐 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요 둘의 곱, 이게 물 키기 전 용액의 MV죠. 이게 뭐랑 같다? 물 키고 난 뒤 용액의 MV랑 같다. 그러면 이 EX는 20 나오죠. 그래서 X가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계산을 주력으로 사용하시고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편한 계산을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할 줄은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몰 농도 NaOH 5m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0.2몰 농도 NaOH 100ml를 만들었을 때 진한 용액의 몰 농도는 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부피가 몇 배 되는지를 볼까요? 부피가 몇 배가 됐어요? 20배가 됐죠? 그럼 반비례니까 몰 농도는 몇 배가 됐을 것이다? 20분의 1배가 됐을 것이다. 즉 반대의 화살표를 쓰면 몰 농도 몇 배? 20배. 그럼 X값은 몇 나옵니까? 요거에 20 곱해주면 4 나오죠. 이게 반비례를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공식 이용해볼까요? 물 키기 전 용액의 MV 몇 나옵니까? 5X. 물 키고 난 뒤 용액의 MV 몇 나옵니까? 50 나오네요. 아, 미안해요. 50이 아니죠. 이거 미쳤네. 20이죠? 그럼 5X가 20이니까 X는 몇이다? 4다. 어떻게 계산하든 결과값은 당연히 똑같게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까 이야기했었죠. 중화 적정 파트에서는 요거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당연히 둘 다 할 줄 알고 있으면 상황에 맞춰 조금 더 쉬운 풀이를 쓸 수 있겠죠. 둘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용액 물키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번에는 용액 혼합하기, 즉 혼합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혼합 용액의 몰 농도는요, 새롭게 만들어진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몰 농도 계산 공식을 보면 부피분의 몰수에 부피 단위로 뭘 써야 된다 그래요? 리터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용질의 몰수를 구할 때에도 항상 여기 있는 부피 단위를 리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혼합했을 때 혼합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구합니다. 리터 부피로 바꾸면 0.04리터죠. 그럼 여기에 0.08몰의 용질이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여기에는 0.18몰의 용질이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더하면 총 용질은 0.26몰만큼 녹아있고요. 혼합하게 되면은 총 부피가 100ml. 몇 리터가 나옵니까? 0.1리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10을 곱해주면 몰 농도가 나오죠? 몇 몰 농도? 2.6몰 농도. 이게 가장 기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선생님 별로 이 방법을 추천하진 않아요. 왜?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계산을 진짜 못해요. 지금 많이 연습해서 나아진 거긴 하지만 학생 때는 진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위는 몰이잖아요. 근데 몰보다 더 작은 단위인 미리몰이라는 단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생활 속에서 많이 했던 계산이에요. 혹시 1리터는 몇 밀리리터랑 같죠? 1000ml랑 같습니다. 1g은 몇 g과 같아요? 1000mg과 같고요. 1리터는 몇 밀리리터랑 같습니까? 1000ml와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리터, 그램, 미터가 밀리리터, 미리그램, 밀리미터가 되면서 앞에 숫자 1이 몇으로 바꿔요? 1000으로 바뀝니다. 혹시 그 이유 기억나세요? 통합과 기본량과 단위에서 배우거든요. 단위 앞에 붙는 요 소문자 또는 대문자 다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에 써져 있는 소문자 M, 읽을 때는 밀리라고 있고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의미합니다. 즉 1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꾸게 되면 식에 없던 1000분의 1이 생기기 때문에 식의 변화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1000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지워지면 다시 1리터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어디에다가도 활용하겠다? 몰에다가도 활용하겠다. 즉 1, 몰은 몇 밀리몰입니다? 1000밀리몰입니다. 요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냐? 중화 반응에서도 그렇고요. 농도 파트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는 좀 예외이긴 합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는 보통 용액을 리터 단위로 많이 쓰는데 물 농도 파트랑 중화 반응 파트에서는 용액의 부피를 다 밀리리터 단위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리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소수점에 대한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줄이고자 공식을 새로 쓰는 겁니다. 몰도 공식이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몰수가 되죠. 그리고 항상 우리 부피 대입할 때 어떤 단위를 대입해 줘야 된다 그래? 리터 단위를 대입해 줘야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게 밀리리터니 그냥 부피 단위에다가 난 밀리리터를 때려받고 싶습니다 하고 생각을 해보니 분모에 원래 리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던 밀리 1000분의 1이 생겼죠. 그럼 이거를 지워줘야 식의 변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분자에도 밀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분자의 밀리, 분모의 밀리가 지워지면서 몰농도 계산은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값의 몰농도가 계산이 되게 돼요. 그럼 봐봐요. 내가 부피의 단위로 밀리리터를 사용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용질의 몰수 단위도 미리몰로 바뀌었죠. 그럼 미리몰은 어떻게 계산하냐? 용질의 몰수 구하는 식 어떻게 돼요?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랑 부피의 곱으로 계산하죠. 이때 부피 단위의 밀리리터를 사용하면 또 우변에 없던 밀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의 변화를 없애기 위해선 왼쪽에 밀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몰수를 계산할 때 리터 단위로 계산하면은 몰수가 나오고요. 밀리리터 단위로 계산하면 미리몰수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1번 예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냅다 곱하십시오. 몇 나옵니까? 80m몰. 곱하세요. 몇 미리몰? 180m몰. 그럼 더하면 몇 미리몰? 260m몰이죠. 미리몰을 이용해서 몰농도를 구할 때는 밀리리터 부피로 나누면 됩니다. 몇으로? 100으로. 그럼 몇 나옵니까? 2.6.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몰로 계산하든 미리몰로 계산하든 당연히 결과값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몰 대신에 미리몰을 쓰게 되면 소수점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막 둘째짜리, 셋째짜리 이런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숫자 자체가 좀 덜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몰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도 미리몰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미리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런 단위가 등장을 하거든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몰. 문제에 이런 말이 나오면은 미리몰 써주고 싶은데 이게 교육과정에 없는 단위라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써줬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서술형에다가 미리몰을 써도 단위만 잘 표기하면 감점을 하시진 않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미리몰을 쓰지 말라고 하셨다면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객관식에서는 당연히 쓰셔도 되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용액 혼합하기, 혼합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몰수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몰로 용질의 몰수 구하고 리터 부피로 나눠서 몰농도를 찾는다. 두 번째, 용질의 몰수, 미리몰수로 계산하고 미리리터 부피로 나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방법이 세 번째, 내분 계산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그냥 받아들이시면 편해요. 지금 혼합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는 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몰농도 2, 몰농도 3으로 만들어진 수직선을 부피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죠. 3대 2로 내분하는 식과 완전히 동일한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내분식을 우리가 유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내분했을 때 혼합 용액의 몰농도가 나오는지를 암기하는 거예요. 수직선을 그리시고요. 농도가 작은 용액을 왼쪽에, 농도가 진한 용액을 오른쪽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부피비를 보세요. 농도가 작은 것 대 큰 것으로 보셔야 돼요. 부피비가 몇 대 몇입니까? 2대 3이죠. 그럼 요 수직선은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지점. 여기에서 혼합 용액의 몰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암기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혼합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는 식을 써봤더니 그게 2,0, 3,0을 3대 2로 내분하는 식의 X값 계산식과 똑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걸 따로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이거 내분점 위치 한번 찾아볼까요? 수직선의 길이가 몇이에요? 1이죠. 근데 그거를 3대 2로 쪼갠다는 건 5칸으로 쪼개는 거거든요. 그럼 길이 1짜리를 5칸으로 쪼개니까 한 칸당 0.2의 길이를 갖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3칸이니까 0.6을 더하거나 여기에서 0.4를 빼주면 여기에 몰농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내분이요, 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리에 들어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미리몰 암산 될까요? 안 될까요? 되거든요. 80 더하기 180, 그럼 260을 100으로 나누네 2.6. 그럼 암산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내분을 쓸 이유가 있냐? 이제 내분 풀이가 강점을 갖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여기가 지워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몰농도가 X 몰농도라고 나와 있고요. 요 둘을 혼합했더니 혼합 용액의 몰농도가 2.6 몰농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분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미리몰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80 플러스 60X를 100으로 나눠야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분자항의 상수항이랑 X에 대한 1차항이 나오기 때문에 암산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내분으로 식을 만들잖아요. 혼합했더니 몰농도가 2보다 커졌죠. 그럼 얘가 진한 용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2, 오른쪽에 X, 혼합 부피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3. 그럼 몇 대면 내분점에서? 3대 2 내분점에서 혼합 용액의 몰농도가 나옵니다. 이 자리가 몇이래요? 2.6이래. 그럼 한 칸당 길이가 0.2라는 게 보이죠? 그럼 여기에 0.2, 0.2 더해서 X가 몇이다? 3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합 용액의 몰농도는 그냥 미리몰로 계산하셔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의 몰농도를 주고, 안 주고 혼합 용액의 몰농도를 준 경우에는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당연히 여기 부피 자리가 미지수로 나와 있을 때도 그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 부피 자리 이쪽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가 X ml, 그리고 혼합 용액의 몰농도가 2.6 몰농도라고 나와 있다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수직선을 그리고 작은 거, 큰 거 왼쪽 오른쪽에 쓰시고요. 몰농도의 위치, 그러니까 혼합 용액의 몰농도를 쓰세요. 2.6이면 대략적으로 여기겠네요. 2.6. 그럼 보면 여기가 0.6이고 여기가 0.4죠. 그럼 몇 대면 내분점이에요? 이 자리가 3대 2 내분점이지. 그럼 부피비는 몇 대 몇이었다? 2대 3이었다. 그래서 2대 3, X 몇? 60.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혼합 용액의 몰농도를 구할 때에는 솔직히 말하면 1번으로 하든 2번으로 하든 3번으로 하든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혼합 용액의 몰농도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내분이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두 번째 예제도 볼까요? 문자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얘 혼합 용액의 몰농도를 찾으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내분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몰로 갑시다. 몇 A 미리몰? 3A 미리몰. 여기는 몇 A 미리몰? 3A 미리몰. 그럼 혼합하면 용질은 6A 미리몰이고요. 부피는 몇 나와요? 4. 그러면 혼합 용액의 몰농도는 1.5A 몰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내분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리몰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는 미리몰이 편한지, 언제는 몰농도가 편한지 알고 있고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하시면 좋은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솔직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범위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풀이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익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미리몰수에 대한 계산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확실히 고난도 문제에서 내분풀이가 더 쉽기 때문에 내분풀이도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농도 전환하기인데요. 요거는 학교 수행평가로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학년 2학기 때나 3학년 1학기 때 물질과 에너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몰랄 농도를 배울 때 농도 전환하기를 또 수행평가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농도 전환하기는 우리가 배운 농도를 서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운 농도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도 전환하기는 나한테 퍼센트 농도를 줬다? 그럼 얘를 몰 농도로 바꾸란 이야기야. 반대로 몰 농도를 줬으면 퍼센트 농도로 바꾸라고 하겠죠. 이게 공식이 있는데 선생님은 웬만하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공식 없이 계산해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리고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면 일단 복잡한 식을 외워야 되고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 식에다 하나씩 대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문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해야 될 값들도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식 암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계산하는 방법을 쭉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꿔볼 겁니다. 용액이 주어져 있어요. 이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4% NaOH 수용액 100g이 있고 얘의 몰 농도를 구하래요. 근데 몰 농도 계산식을 보면은 몰 농도는 어떻게 계산돼요? 부피분의 몰수로 계산되죠. 그러니까 내가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려면은 용액의 부피랑 용질의 몰수가 필요합니다. 즉 주어진 용액을 바탕으로 용액의 부피랑 용질의 몰수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퍼센트 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의 정의를 생각해 볼까요? 4% 무슨 뜻? 100g당 4g. 마침 용액도 몇 g이에요? 100g이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현재 용액 100g에 용질 몇 g이 녹아 있습니다? 4g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용질은 몰수로 바꿔야 되는 거고 용액은 부피로 바꿔야 돼요.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방법이 뭐죠? 용질의 화학식량 4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용질의 몰수가 0.1이 나올 겁니다. 질량을 부피로 바꾸는 방법이 뭐죠? 밀도를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질량을 부피로 바꿀 때는 밀도를 나누시면 되고요. 부피를 질량으로 바꿀 때는 밀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와 있는 밀도가 몇이에요? 1. 그러면은 뭐 큰 계산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1을 곱하거나 나누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부피가 100ml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몰 농도는 몇 리터에 들어있는? 1리터에 들어있는. 그럼 이거 1리터로 바꾸려면 10배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10배의 많은 용질이 녹아있는 거니까 얘의 몰 농도는 몇 몰 농도입니다? 1몰 농도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요. 퍼센트 농도는 용질의 질량과 용액의 질량을 알아야 구할 수 있는 농도예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랑 용질의 몰수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농도예요. 즉, 퍼센트 농도가 주어져 있으면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용액의 부피랑 용질의 몰수로 바꿔야 몰 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몰 농도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액의 부피랑 용질의 몰수를 줬을 거니까 그걸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선생님 보통 이렇게 농도를 보고 기준을 잡고 단위를 맞추고 최종 기준을 다시 세워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액의 양이 100g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퍼센트 농도를 사용하기에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퍼센트 농도라든지 용액의 질량이라든지 밀도라든지 화학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미지수로 줘요. 그러면 계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죠. 근데 이 계산을 조금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용액 물기기 할 때 라면 끓였던 거 생각나세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맛있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그 라면이 냄비에 딱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라면을 먹으려고 냄비 안에 있는 라면 국물을 여러분들 앞접시에 덜었습니다. 물론 면도 같이 덜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먹기 위해서 숟가락으로 라면 국물을 한 수저 딱 뜬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라면 국물은 수저에도 있고 앞접시에도 있고 냄비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에서 물의 증발이 아예 없다고 가정을 하면 냄비에 있는 라면 국물의 맛과 앞접시에 있는 라면 국물의 맛과 수저에 있는 라면 국물의 맛은 어때야 돼요? 다 같아야겠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숟가락,
앞접시, 냄비에 있는 라면의 농도는 다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농도는요, 용액의 진하기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농도가 같잖아요? 그럼 얼만큼 양이 있든지 상관없이 맛은 다 동일해요. 즉, 농도가 다 동일해요. 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A% A 수용액 Bg이 있을 때 여기에 용질이 얼만큼 있는지가 궁금해요? 아니, 얘의 물 농도가 몇인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양을 그대로 갖다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먹으려고 했던 라면, 앞접시, 숟가락에 이렇게 라면 국물이 있어요. 요 숟가락에 있는 라면 국물의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고 싶어. 근데 이건 양이 너무 적죠? 굳이 이 값을 쓸 필요가 있냐고. 어차피 숟가락에 있는 거랑 앞접시에 있는 거랑 냄비에 있는 거랑 농도가 다 같은데 왜 굳이 숟가락을 써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냄비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과 앞접시에 있는 나트륨의 양과 숟가락에 있는 나트륨의 양은 어때요? 그건 다르지. 그러니까 용액이 있고 그 용액 속에 용질이 얼만큼 있는지가 궁금할 때는 당연히 용액이 얼만큼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용액의 양에 따라서 녹아있는 용질이라는 거 달라질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산이 뭐예요?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구하기야? 아니잖아요. 농도 전환이잖아요. 이미 용액의 농도가 나와 있고 이 농도를 다른 농도로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이때는 용액의 양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내 맘대로 새로 설정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농도가 주어져 있어요?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뭐죠?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퍼센트 농도가 주어져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용액의 기준을 세웁니다. 현재 저기에는 A% 용액은 용액 100g에 용질이 Ag 녹아 있어요. 그리고 난 얘 뭐가 궁금해? 몰 농도가 궁금해. 그럼 용질은 몰수로, 용액은 부피로 바꾸는 거죠. 몰수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화학식량으로 나누는 거라고. X분의 A몰. 용액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질량을 밀도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D분의 100ml. 몰 농도는 몇 리터에 들어있는? 1리터. 즉 1000ml의 용질이 얼만큼 있는지가 궁금해요. D분의 100을 1000으로 바꾸려면 몇을 곱해줘야 돼? 10D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왼쪽에다가도 10D를 곱해주면 1000ml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나오는 거죠. 요게 용액의 몰 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도 전환 과정에서는 딱 요거 세 줄만 쓰면 답이 나와요. 첫 번째 줄은 주어진 농도를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퍼센트 농도가 주어져 있어? 그럼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몰 농도가 주어져 있어?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그 다음 단위를 맞춰줘야죠. 질량은 여기 용질의 질량은 용질의 몰수로, 용액의 질량은 용액의 부피로. 그리고 다시 기준을 세웁니다. 몰 농도는 몇 리터에 들어있는? 1리터. 1리터가 되려면 이만큼 해줘야 되네? 그럼 용질도 그만큼 그게 몰 농도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반대 전환도 한번 해볼게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꿔볼 건데요. 1번, 용액의 부피가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200이라고 나와 있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냥 내 맘대로 1리터로 잡으면 돼. 몰 농도의 정의는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기 때문에 1리터에 0.1몰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퍼센트 농도는 질량에 대한 농도예요. 용액도 용질도 모두 질량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용질의 질량 구하려면 화학식량을 곱해야겠죠. 몇 그램? 4g.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밀도를 곱하라 그랬죠. 근데 밀도가 1이네? 곱하면 1000g. 퍼센트 농도는 몇 g에 들어있는? 100g. 10으로 나눠주면 되죠? 1번의 퍼센트 농도는 0.4%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자로 되어 있는 용액의 몰 농도를 퍼센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으신 분은요, 영상 멈춰놓고 해보시고 선생님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 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또 기준을 1리터로 잡겠죠. 1리터라고 하고 1000ml라고 쓰는 이유는 밀도의 단위가 보통 그램 퍼 밀리리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0ml에 용질은 몇 몰이 녹아 있어요? A몰이 녹아 있어요. 질량으로 바꿀까요? 몰을 질량으로 바꾸려면 화학식량을 곱해야겠죠. AX 그램.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밀도를 곱해야 돼요. 1000D 그램. 퍼센트 농도는 몇 그램에 들어있는? 100g에 들어있는. 요거를 100g으로 바꾸려면은 10D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도 10D분의 1을 곱하면 10D분의 AX g이 될 겁니다. 요게 퍼센트 농도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세요?
나중에 물질과 에너지에서 이제 몰랄 농도라는 농도를 배우는데요. 그 농도는 정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농도 전환을 할 때 계산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걔도 이렇게 세 줄을 쓰면 끝이 납니다. 근데 농도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 공식 훨씬 더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공식을 이용한 계산을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이렇게 세 줄을 통해 계산하는 이 농도 전환 방법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부터 농도 전환 수행평가를 보는데 공식 쓰면 점수를 아예 안 줬어요.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점수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처음 배울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두 번, 세 번만 해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몇 번 연습하셔가지고 농도 전환 나오면은 이거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농도에 대한 전체 내용이 끝이 났는데요. 앞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뒤에 배우는 우리 어떻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물키기였죠. 용액 물키기, 혼합 용액의 몰농도 구하기, 농도 전환하기. 요거 세 개도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까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다음 내용인 물의 자동 이온화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